오늘은 천식으로 호흡이 힘들고 쌕쌕거림이 심했던, 평소엔 천식 흡입기로 유지하셨다가 이를 고쳐보려고 상담하러 오셨던 20대 여성분의 천식 상담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24세 초롱님은 1년 전부터 천식 흡입기를 사용하고 계셨다고 해요. 이전에도 가끔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1년 전 큰맘 먹고 병원 진찰을 받아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천식으로 진단받은 후 천식 흡입기를 처방받아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셨죠. 그러다가 병원을 못 가 천식 흡입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녁에 갑자기 가슴 중앙이 너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되는 걸 느꼈다고 해요. 예전엔 감기기가 있을 때 또는 많이 피곤할 때만 호흡이 불편하고 갑갑했었는데, 이젠 천식 흡입기를 안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갑갑해지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니 그때 자신이 약에 너무 의지하게 된 사실이 너무 두렵고 이걸 완전히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와 의논해서 저에게 상담하러 오게 되셨다고, 천식을 고쳐 천식 흡입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천식 흡입기를 처방받아 다시 사용하면 되는 걸 왜 굳이 비싼 한약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비용이 더 드는 게 아니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니면 아니지, 그래도 아직 24살밖에 안 되었는데 선천적인 천식도 아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완전히 고치는 것이 맞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초롱님과 철롱님의 어머니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었기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천식을 완전히 고칠 수 있기를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초롱님의 어머니가 저의 오랜 단골 분이셨기에 한약과 양약을 모두 공부한 제게 방법을 물어오셨던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천식에 도움이 되는 약초나 천식을 고칠 수 있는 한약이 실제로 있긴 한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위해선 먼저 천식을 동양의학에선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제일 먼저 소아들의 천식은 기관지와 폐포를 이루는 세포가 타고나기를 너무 여리고 약하게 타거나 약간의 찬 공기나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들에 의해 이들 세포가 갑자기 수축하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호흡이 깊게 안 되고 쌕쌕거리면서 숨이 차게 된다고 보아요. 마찬가지로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도 세포들이 금방 건조해지거나 금방 무거워져 호흡이 불편하게 되죠. 황사가 낀 날씨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감기로 미약한 열이 폐나 기관지에 동하고 여기에 가래가 조금만 생겨도 때론 감기로 인한 고열이 폐에 차오르고 폐렴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실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선천적인 폐허약으로 인한 천식의 경우엔 천식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해요. 감기에 걸려도 병원 치료를 꼭 받고, 열이 생겨도 건강한 아이와는 다르게 빨리 해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폐와 기관지 세포의 탄력이 좋아지고 면역이 점차 강화되면서 저절로 천식이 없어지고 흡입기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성장하면서 기관지에 도움이 되는 천식에 좋은 약초를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는 폐포와 기관지의 진액과 영양액이 차오르게 하는 약초들을 저는 우선적으로 권해드릴 거예요. 여기에 밥도 더 잘 먹게 소화력과 흡수력을 올려 기운도 더 올려주고 간의 기능도, 심장 자체의 기능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면 아이는 오장육부가 모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서 성장도 부쩍, 폐포나 기관지 세포도 훨씬 촉촉해지고 탄력이 좋아져 호흡이 한결 부드러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밥을 잘 먹고 아이의 혈색이 많이 좋아진 후에는 이제는 봄, 가을로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로 근본적으로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골수를 강화시켜 준다면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강하게 자라 천식은 물론 얼굴도 좋아지고 골격도 강해져 부모님의 걱정은 한결 덜해지게 되지요. 천식 흡입기도 훨씬 빨리 떼게 될 거고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24살 초롱님의 경우처럼 후천적으로 생긴 천식은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천식 흡입기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고치는 방법이요. 실제 초롱님은 식욕은 좋은 편인데 만성 변비로 대변이 아주 딱딱한 편으로 잘 안 나오고 늘 쾌변이 안 되고 아랫배가 묵직한 편이에요. 기관지나 폐는 평소에도 건조하게 마른 느낌이고 가슴 한 중앙은 늘 답답하게 눌린 느낌이고요. 이게 자면서는 호흡이 더 불편하고 갑갑해져 숨을 쉬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천식 흡입기는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안 쓰면 답답해서 잠을 잘 수 없거든요. 동양의학에선 이 상태를 폐가 건조하고 대장도 건조해진 상태라고 보아요. 콧속이 바짝 마르면 코로 숨 쉬는 게 불편한 것처럼 폐가 건조해지면 폐포와 기관지가 바짝 말라 뻣뻣해지면서 제대로 수축과 이완이 안 돼요. 호흡이 정말 불편하거든요. 여기에 과로로 흉부에 열이라도 차오르면 당연히 어찌할 수 없는 갑갑함이 저녁마다 심해지겠지요. 따라서 초록님의 경우엔 1차로 폐포를 촉촉하게 자양하고 위축된 폐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약초를 사용하게 되어요. 여기에 폐포에 공급되는 혈액의 질을 올릴 목적으로 당귀나 구기자, 백작약 같은 간을 돕는 약초들과 심장을 촉촉하게 자양해주고 순환을 촉진해주는 약초들을 첨가해주면 일주일씩 한두 번만 먹어도 호흡은 훨씬 편해지고 흡입기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죠. 실제 초록님은 7일 정도 한약을 먹은 후부턴 자기 전에 흡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호흡이 불편하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었고요. 하지만 초록님의 치료는 이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인체의 근본적인 진액과 점액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부신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여 혈액의 질이 좋아지고 인체 전반적인 체액의 순환이 활발해져야 되므로 상당 기간 부신의 기능을 돕는 약초들로 인체 곳곳을 촉촉하게 자양해주고 체액이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어야 하죠. 단 이때는 소화를 돕는 약초들도 더 들어가야 하고요. 왜 부신을 자양하는 약초들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상당 기간 한약을 먹게 되면 결국엔 체질이 점차 바뀌면서 오래된 만성 변비도, 건조한 피부도, 가슴에서 들리는 쌕쌕거리는 건조하고 답답한 소리도 모두 촉촉해지면서 부드럽게 되죠. 그럼 우리 초록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실제 초록님은 100일 정도 한약을 드셨고 모든 증상이 좋아진 상태로 마무리를 하였어요.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코로나로 마스크를 갑자기 장시간 쓰게 되면서 초록님은 다시 가슴이 답답해져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도 한약을 일주일씩 2번 정도 먹고는 금방 괜찮아지셨고요. 이후로 3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천식 증상은 재발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고질적인 변비도 재발 없이 정상적으로 잘 보고 있고요. 신기하죠? 폐와 기관지를 고쳤을 뿐인데 만성적인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촉촉해지고 천식도 완전히 고치는 원리가요. 오늘 천식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한약으로 모든 천식을 고칠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식을 치유하는 동양의학적 원리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제대로 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